사실상 이번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내에서 개파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친이 친박 간의 리더십이 함께 모여진 자리는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친이계의 리더십의 심판대다 이런 해석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도 인적 쇄신이나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당정청 할 것 없이 친이 또 이명박 정권의 그 인사들이 교체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사실상 높게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인적 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차피 그 한시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민심 위반을 그 다독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자체가 2004년도 3월 달에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서 그리고 탄핵 사태로서 거의 당이 존폐 위기에 몰렸을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 과연 한나라당이 또 한나라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차기 정권 창출에 이를 정도의 어떤 대대적인 쇄신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부는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국정기조를 조금 변화시켜갈 생각이 있는지 또 네.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후에 봤을 때는 지금 한나라당은 개파 문제가 아니라 당의 수습, 화합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친박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당내나 당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또 한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 한나라당이 조금은 좀 무너져 주기를 그동안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무너지기를 친박해서 오히려 바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친이 친박 간에 이번에 당의 수습을 위한 화합 또는 어떠한 갈등의 증폭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그동안에 이제 친박계에 대한 공격의 어떤 줄거리 중에 하나가 네. 친박계는 당이 그냥 망해서 땡처리 하려고 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있었죠. 사실 주변에서요. 예.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 또 입장에는 친박계를 친이계에서는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나타나서 비즈니스 하려고 달려들고 네. 조금 힘만 얻으면 밟으려고 한다. 또 이런 식의 서로 간의 극단적인 불신의 어떤 정치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이 위기에 몰렸는데 또 친박계 일부에서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당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한나라당은 2004년 당시 그 탄핵 사태에 직면했을 때보다도 사실상 더 큰 리더십의 위기를 갖고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이 마당에 친이 친박계 간의 어떤 지금 갈등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예. 중요한 것은 친이든 친박계든 한나라당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국민의 민심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나라당을 향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실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말입니다. 예.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당정청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으로 봤을 때는 한나라당 정봉준 대표가 지금 사의 표명을 해서 사퇴를 했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정정일 대통령실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정부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창 국무총리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정청의 인적 쇄신의 폭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나 이제 이 정운찬 총리 본인의 의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되는 국면이긴 한데 정운찬 총리는 지금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금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외부적으로. 네.
총리라는 자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운찬 총리 본인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드려집니다. 사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세종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네. 출구 전략의 차원에서 정운찬 총리를 사퇴시키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과연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의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를 사퇴시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운찬 총리가 또 스스로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위상을 계속 연연해서 또 사퇴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행정부에서의 어떤 네. 정책 쇄신의 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운찬 총리, 세종시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시 총리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도에서 야권에 모두 넘겨졌습니다. 세종시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에서도 추진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청와대 내, 당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이번에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운찬 총리의 유임이냐 사퇴냐, 이 부분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추진, 정부의 의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세종시 문제를 일단락 짓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방편의 하나로서 정운찬 총리를 사퇴시키고, 또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역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내가 대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출구 전략을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종시 문제는 이미 거의 이슈로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충청권 이외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고, 충청권에서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 세종시에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여권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종시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슈로서는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운찬 총리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거나 또는 정운찬 총리를 사퇴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충청권의 민심을 돌리는 데는 크게 유효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 쪽도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대통령실장, 정정일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일부 전해드리는 얘기로는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일괄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정정일 대통령실장이 본인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 참모들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참모들이고, 물론 그 한나라당과의 여러 가지 당정청 갈등의 어떤 그 모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면서 국정의 후반기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참모들이 이렇게 많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참모들 모두 갈아치우기는 어려우리라고 보여집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나름대로 본인들의 역할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과연 새로운 사람을 대통령이 뽑아서 또 그만큼 신뢰를 갖고 후반기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조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 된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재풀이 없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심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바로 이재호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현 정권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7월 28일 또 재보선이 있습니다. 바로 은평 지역이고 이재호 권익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당내 수습을 위해서 당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지역구를 다시 나갈까요? 당내 이재호 전 최고위원이 그 당권을 잡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과연 그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보궐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선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재호 전 최고위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여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네.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 지방선거 이후에 여권의 구도 변화, 그리고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